네. 러닝메이트 사기 벌써 리뷰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거는 또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이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무사 분이더라고요. 대전에 계시는 세무사 분인데 우연히 제 블로그를 접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세무 상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이렇게 보다가 제 글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좀 뭐 괜찮게 쓰는구나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보여주고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당신이랑 사는 삶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제 소개글을 유심히 읽어봤다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랑 엄청 좀 닮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엄청 놀라가지고 또 재밌게 또 대전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다음 주에 와, 네. 다음 주에 원래 이번 주에 주말에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말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구나. 내가 뭔가 원하는 걸 하고 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끌어당겨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굉장히 웃기지만 끌어당김의 법칙 약간 그런 게 또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성과를 이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성과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주간회의 때 사실 이 한 달 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과 이루어낸 성과들을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못 하셨으면은 그냥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의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환급을 해드리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세팅 마무리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슬로건으로 잡고 했었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면 함께 가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그 뭐냐 오늘의 한마디에 적어놓은 것에 보면은 다 같이 그러니까 집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집단에 속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더 좋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건 없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었는데 역시나 저는 이번에도 하면서도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3기 때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이런 채팅방에서의 소통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비해서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심적으로나 좀 그래도 많이 기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혼자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역시 러닝메이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스스로 해보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성장했는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웃 숫자는 다 합친 거예요. 우리 그 10명을 다 합쳤을 때 2만 7천 명이었는데 3만 5천 명으로 8천 명 정도의 이웃 수가 늘어났고요.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키 기준으로 했을 때 216만 등에서 62만 등까지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한 3배 정도, 3배 정도, 3배 넘게 늘어난 것 같네요. 좋아진 것 같네요, 순위가. 방문자 수는 처음에 시작할 때 14,000명 정도에서 2만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건데, 물론 한계점들은 많이 있죠. 이거 뭐, 사실 이것도 뭐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고, 방문자도 이거는 최고 맥시멈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평균 방문자를 놓고 보면은 또 이만큼의 수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32%, 240%, 55%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사실 저는 분석할 건 없지만, 저도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웃 숫자는 269명이 늘었어요. 저는 서로 이웃 추가 다 막아놨습니다. 근데 일단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동안 해보니까 269명이 늘어난다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나를 이웃으로만 신청한 사람이. 그러면 이것도 1년이 지나면은 300명이니까 그래도 1년이 지나면 이것도
10,000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1년 지나면 10,000명 되겠다. 이 정도 수치면 괜찮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그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인플루언서랑 블로그 이 뷰탭이랑 공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순위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이 순위를 사실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1일 4포스팅, 5포스팅 막 이렇게 해 보니까 순위가 오르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벽을 내가 스스로 한계를 내가 정의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벽을 하나 약간 깨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고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방문자 수도 제가 지금 이제 블로그를 개설한 지가 11월 2일이 2020년 11월 2일 날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11월에 방문자 수 10,000명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딱 하고 나서 10,000명을 돌파했었는데 그 뒤로 쭉 떨어졌다가 다시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10,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그 4기를 운영하면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비용을 받으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5기를 이제 5기도 운영할 건데 5기는 쉼 없이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게 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저도 지금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 앞으로의 또 프로그램도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멈추면 힘들겠구나. 그래서 바로 연속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바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나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탈님, 여기 또 안 계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수치 변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 3,200명, 4,7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1,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죠. 순위도 저희가 차트를 매일매일 작성을 했지만 매일매일 올랐잖아요. 거의 매일매일 순위가 오르면서 8,000등대까지 7,000등대까지 올랐지만 그 아이디를 변경하시면서 순위가 좀 떨어지셔가지고 어쨌든 7,000에서 8,000등까지 올랐다. 운영하신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운영하신 기간이 3기 때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셨으니까 한 4개월 됐나?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에서 4개월 정도. 근데 순위가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 방문자 수도 4,800명까지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도 성장이 가능하다. 네, 이제 막 시작해도. 근데 이제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건데 가능하다라는 이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쿠어스님이 또 지금 안 계신데 저희 재택하는 약사님이 참석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청일점처럼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이웃 숫자는 2,000명에서 3,000명까지 1,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3,000명 정도가 되고 나서는 이웃을 별도로 지금 추가하시는 걸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순도 높은 이웃을 받고 싶은데 이제 서로 이웃 신청만 해가지고 늘어나는 이웃에 대한 이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하지 말아야겠다.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 좀 지켜보겠다고 하셨고 순위는 처음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14만 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실 지표였거든요. 순위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도 1일 1포스팅을 꾸준히만 하면 요 정도 순위까지는 항상 들어오더라. 15만 등까지. 그러니까 그건 글을 잘 작성하든 못 작성하든 요 정도까지 들어오더라.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정도까지 도달을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생각하는 통계치에 거의 비슷한 성과를 올려주셨어요. 7배 정도 성장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쓰신 글들이 이제 약간 2차 코칭을 한 다음에 키워드를 좀 잡아드리는 부분이랑 블로그 운영 방향,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분야로 지금 글을 정리하고 정보성을 쓰고 계시는데 그럼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방문자도 생기고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좀 방문자 수가 늘으셨는데 그래서 400명 정도까지 넘으셔가지고 그래도 꽤 높은 방문자 수를 이제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범님도 마찬가지로 많이 성장하셨죠. 나범님은 최적화 블로그라고 이제 그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듯이 블로그의 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코칭의 방향은 그거였거든요. 좀 더 경쟁력이 강한 키워드로 글을 쓰자 했어요. 왜냐면은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 순위는 그렇게 잡히는데 순위는 이제 내가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많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없어서 순위가 이제 낮게 잡히는 건데 블랙키 기준으로. 그러면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로 써서 그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지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봄님이 주로 이제 좀 경제 분야에서도 강한 키워드를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 추가는 뭐 그렇게 하셨고, 순위도 이제,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니까 키워드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순위도 자연스럽게 오른 걸로 보이고요. 방문자 수도 이제 경쟁 강도가 강한 키워드를 쓰니까 그것에 대해 노출이 되면 당연히 방문자도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방문자도 3배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2,000명을 넘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래서 꽤 많은 성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블로그가 너무 좋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약간 그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모모별님인데요. 이 뒤에 이제 이후부터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나오네요. 모모별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웃수가 600명에서 1,800명, 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 모모별님 같은 경우에는 2기 때부터 참가를 하셨는데 2기, 3기, 4기 이렇게 참가를 하셨는데 2기, 3기 때는 이 활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쵸? 네. 2기, 3기 때는 이 활동을 안 하셨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 활동을 병행해서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배 정도의 이웃 숫자가 일단 늘어났고요. 순위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좀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위도 그 항상 스트레스 받으셨듯이 순위가 정말 잘 안 올랐었잖아요. 잘 안 올랐었고 그래서 10만 등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6만 위까지 갑자기 좀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늘진 않았죠. 이게 최대가 250명인데 138명에서 250명. 근데 이것도 이제 일단은 그 모모별님이 어느 정도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한 내가 어떤 글을 쓰겠다라는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들을 좀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글을 쓸 때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기초적인 키워드 분석을 하고 그다음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을 계속 쓰는 거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방문자 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모별님 뭐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감? 아, 속소감이요. 이 수치 아, 변화를 보면서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느낀 점, 뭐 이런 거. 네. 사기잖아요. 네네. 그쵸. 제가 근데 그 전전부터 했어가지고, 근데 그 전전에는 진짜 뭔가 블로그 성장이라기보다 그냥 진짜 하루에 포스팅 하나 하는 거? 그거를 그냥 습관화를 하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습관이 잡혔고, 이번에는 조금 더 블로그도 성장을 시켜보자 이런 걸 정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그래서 포스팅도 하루에 하나 이상은 더 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뭐 에세이나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워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 기준에 좀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이제 제가 바라는 블로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사기 때가 좀 더 음,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더 시간 투자를 제가 생각해도 그 전보다는 많이 한 느낌이에요. 어, 음,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끼긴 했어요. 예전에 했을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이게 또 근데 그 수치 변화들로 또 나타나 주니까 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블로그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역치를 딱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한 개를 딱 더 올라갔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님인데 프라님 또
애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프라님은 참 그 개인적으로 코칭할 때도 그렇지만 역경이 많으셨어요. 아기도 아프고 혼자 또 다치시기도 하시고 또 취업하셔가지고 하시는 일도 글 쓰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일단 2회 실패를 하셨지만 3회까지는 끝까지 실패 안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웃을 늘리는 활동은 이제 많이 하시진 않으셨고, 근데 순위도 5만 등에서 4만 등이라서 그렇게 높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순위대에 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벽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래도 1만 등이라는 순위가 올랐다. 원래는 그 전날까지는 이제 3만 한 9천 요 정도까지도 진입을 했었는데, 4만위권에서 이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또 운영을 하시면 또 더 좋은 블로그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했고요. 방문자 수도 그 프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좀 그 모모별님이랑 좀 비슷하죠.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이가 시장의 파이가 좀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문학 도서 쪽에 대한 리뷰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설에 대한 소개 관련된 걸 하시는데 요것만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인 검색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많이 가져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프라님을 코칭해 드릴 때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내가 범위가 좁은 만큼 내가 반드시 노출시켜야 되는 키워드들은 꾸준히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라님 같은 경우는 언정소설이라는 이게 중국 로맨스 소설인데 요 소설에 관련된 키워드들 요것들과 관련된 키워드에는 내 글들이 모두 노출될 수 있도록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쭉 뽑아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글도 발행을 하고 글이 내려가면 또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분야에 대해서 좀 약간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코칭을 드렸었습니다. 상계마미님입니다. 상계마미님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치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수가 3,200명에서 3,372명, 131명이 늘어났고요. 별도로 그 추가하는 활동을 많이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거의 자연스럽게 늘어난 수치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2만 3천 등에서 2만 2천 등. 그래도 약 1,000등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맞긴 맞거든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그 블로그의 요 순위를 같이 가져가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긴 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 그 키워드 챌린지 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뷰탭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도 하면서 뷰탭도 되는 약간 그런 글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쓰기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두 개 다를 올리려면 결국 다작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1에서 2 포스팅 정도를 꾸준히 해주셨는데 요거를 통해서도 일단 순위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봤고 방문자 수도 이제 많이 증가는 하진 않았어요. 800에서 900명에서 1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2차 코칭할 때 이제 조언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서 인플루언서 탭을 그러니까 탭에서 그 방문자 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재발행하는 것과 신규 그 키워드를 도전을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순위를 좀 올리고 방문자 수 같이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래도 일단 최근에 또 방문자 수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상계마미님은 어떠신가요? 블로그 흐름이랑 어떤 그 변화라고 해야 될까? 어, 약간 데이터적으로는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제가 사실은 이 블럼의 4기의 평균을 많이 깎아 먹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게, 음, 제가 그 인플루언서 순위가 60위 정도였나요? 처음에 60인가 61이었는데 지금 46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46위. 네,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서 저는 그거가 제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블럼의 자기를 하는 이유가, 네네. 음, 그 포스팅, 일일 1포스팅 이상의 어떤 그 생활화, 습관화가
제가 이제 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습관화되어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그 이웃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력을 안 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블랙키위 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올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 순위보다는 그 인플. 인플루언서 순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아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방문자가 왜 이렇게 안 늘까? 뭐 인플루언서 순위를 높이든 뭐 블럼의 순위를 높이든 간에 방문자를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제가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그게 이게 다른 분들 보면 뭐 엄청 잘 뭐 700명인데 뭐 2000명 되신 분들도 너무 부럽긴 한데 그냥 저는 어느 순간에 오르는 순간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계별로 쫙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저는 뭐 한 7, 800명이 를 머물다가 어느 순간 되면 쫙 뭐 1500명, 2000명을 밀어 올려주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러다가 안 하면 쭉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내가 그냥 꾸준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참여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유지시키고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조금 있는 뭐 그 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미라클 모닝을 계속 하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포스팅을 하게 되니까. 네, 그건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인플루언서 순위가 목표에 있으셨는데 그 순위는 이제 훨씬 초과해서 달성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충분히 그 성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스과네임님입니다. 스과네임님 지금 아직도 운전 중이시지요? 운전하고 계시니까 그 귀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네, 스과네임님이 주차했어요. 하셨어요? 네. 네네. 스과네임님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웃 숫자도 2,900명에서 4,500명으로 1,600명이나 늘어나셨고요. 그리고 순위도 57만 등에서 5만위까지 증가를 했어요. 거의 10배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그 방문자 아니 순위가 올랐고요. 방문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500명을 넘어서서 500명의 약간 안정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이 발행되는 글들을 봤을 때 이제 좀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크랩이라기보다는 이 흐름을 보면서 키워드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블로그에 지금 수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써주시는 그 브랜딩을 위한 생각에 대한 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자에 대한 글, 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잘 섞어서 써주시고 계셔가지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가네임님은 어떠세요?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네네. 네. 소감 한번 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소감이요.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4기가 끝난 후에 네. 혹시나 그 번아웃 같은 거 되게 그 걱정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직 힘이 남아 있다. 이제 네. 뭐 더 뛸 준비가 됐다라는 게 우선 소감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관심 분야를 공부하면서 포스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블로그를 키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제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초점이 잘 맞춰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막 달리다기보다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글을 쉽게 발행하고, 내가 이제 글 발행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사실 한 중간, 그 다음에 이제 2차 코칭 이후부터 키워드 분석에 좀 힘을 썼거든요.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글 쓰는데 힘이 생기고 나서 키워드 분석에 집중을 하니까 좀 더 이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키워드 분석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재밌어졌어요. 아무튼 좀 아, 재밌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에 적긴 적었잖아요. 저 뭐 경제 인플루언서에 도전한다 이런 거 적긴 적었는데, 네. 무슨 생각으로 그걸 적었는지 그때는. 근데 이제 오늘, 아, 경제 인플루언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할까요? 어, 좀 더 확 집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네. 이 느낌에서 오늘 제가 포스팅을 3개를 했답니다. 아, 그래가지고 방문자 수가 7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어, 오늘. 네네. 그래서 이제 축하드려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면서 약간은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거나만 이제 사실 뭐 경제 용어, 뭐 다른 뭐 세금 용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하고 싶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또 주제라든지 소스들을 얻을 수 있어서 글을 쓰기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오기를 하고 싶다. 아무튼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멘토님 잘 만나서 되게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거에 있어가지고 음,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아,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네,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약간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근데 대부분이 저는 지금 이상하게 아까 습관님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번아웃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약간 그런 느낌 생각. 3기 때는 3기 끝나면은 왠지 다 이제 글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4기 분들은 왠지 이게 끝나고 나서도 더 이제 계속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그냥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네. 제 그냥 어떤 소망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올게요. 다음 이제 재테크하는 약사님인데, 재테크하는 약사님은 한 번도 이제 등장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모호별님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테크하는 약사님?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네요. 재테크하는 약사님, 약사시거든요. 진짜 약사? 그래서 3기 때 참석하셨을 때 그 크리스탈님과 함께 그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성과가 엄청나게 잘 나오셨던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를 또 바로 되셨어요. 3기 끝나고 나서 인플루언서 신청했는데 바로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블로그 운영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엄청난 수치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을 하셨으니까 많이 증가를 하셨고 순위 같은 경우에도 뭐 6만 등 정도면 꽤나 많이 올랐는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쿠어스님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안 잡혔었는데 14만 등까지 오셨고 그다음에 그 습관님님 같은 경우에는 57만 등이었는데 5만 등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이 수치들이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재테크한 약사님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쓴 글에 비해 가지고 뭔가 좀 이 성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 지난번 주제는 경제였고요. 이번 주제는 맛집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번에 운영한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였어요. 이게 메인 블로그고 메인 블로그 따로 있고 이번에 이 맛집 블로그도 키우신다고 이제 서브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참가를 하신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키워드들은 맛집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제가 저는 키워드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경제 분야가 왜냐면 분야가 엄청 많아서 근데 맛집은
키워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키워드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키워드 풀이. 왜냐면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한 것들인데, 내가 갈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키워드 풀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고, 근데 경쟁은 강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블로그를 잘 운영하던 못 운영하던 사람이건 간에 맛집을 방문한 글들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블로그 하는 사람들 중에 엄청 많은 비중으로 맛집 글을 쓰는, 일상 글을 쓰는 사람이 비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키워드는 부족하면서 경쟁이 강한 글들이어가지고, 오히려 블로그를 키우기가 훨씬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허들이 높잖아요. 허들이 높은데, 그러니까 허들이 높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키워드는 많고, 정보성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경제 분야가 좀 더 블로그를 키우기에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이 재택관 약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때나 이때나 사실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대부분 똑같았거든요. 물론 이때 좀 더 집중하시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일들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기본적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블로그를 운영했는데도 한 달 동안 일 포스팅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성장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주제의 한계라는 부분들이 또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그 쿠어스님이나 스카네임님도 참 재미있게 경제 분야잖아요. 두 분 다. 두 분 다 경제 분야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성과가 좀 이렇게 좀 잘 나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보성 키워드를 많이 가진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성장에는 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편집장 마녀님이신데요. 편집장 마녀님 같은 경우에 이웃수는 1,400명에서 2,600명까지 늘어나셨고요. 2,500명이 목표셨는데 목표치까지는 달성을 하셨습니다. 거의 2배 정도의 이웃이 늘어나셨고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16만 등에서 12만 등으로 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게 편집자님이 그 글을 쓰는데 투자하는 이 노력이나 이런 퀄리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순위라든가 방문자가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편집장 관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순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재택하는 약사님과 비슷한 관점이에요, 이게. 왜냐면 여행지나 맛집은 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그 글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글을 떠나가지고 최신에 작성한 글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글이 아무리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성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편집장 마님한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근데 이게 여행지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 블록이 키워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 파일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은평구 진관사 그 키워드를 가지고 스마트 블록이 노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이 똑같은 키워드인데 이 스마트 블록이 또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다른 스마트 블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걸 이제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은평구 진관사 막 이런 거면은 진관사 뭐 단풍 이런 식으로 계절적인 요소를 반영해 가지고 이 스마트 블록이 생성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계절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 가지고 스마트 블록을 노려서 내 글을 노출시키고 상위 노출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좀 느끼는 게 예전에 썼던 글인데 우연히 스마트 블록에 걸려가지고 방문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글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형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합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키워드를 안 쓸 수도 있는데 대형 키워드는 진짜 기본적으로 무조건 쓴 상태에서 서브 키워드와 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스마트 블록, 왜냐면 스마트 블록은 이제 대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노출시켜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이렇게 하면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뭐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뭐 환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스마트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대형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글은 당연히 노출이 안 되니까 이 대형 키워드가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 편집장관님 지금 혹시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무슨 이번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냥 소감?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맞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어,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경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 순위에 막 집착해가지고 내 그것도 안 되는데 막 거기에 막 매몰되지 말자. 혼자 그런 다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한 달이 끝나고 나서 정말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거의 시작할 무렵에 손가락 다치고, 그러고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글 하나가 누락이 되니까 거의 그때 초반에도 400명에서 500명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글 하나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 방문자 수가 200명이 떨어져서 되게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후 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막 메꾸려고 이후 추가도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코칭을 통해서 제가 이제 후기만 쓰지 않고 이제 정보성 글도 조금 하나, 두 개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번 같이 하면서 얻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녀오지 않은 거를 쓰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갔다 오는 걸 쓰면은 내가 갔다 온 그 기억을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타타타타 글이 막 써지거든요. 근데 갔다 오지 않은 정보성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글이 너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글쓰기 연습에는 이 정보성 글을 써보는 게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자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후기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내가 안 갔다 온 거를 전달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또 그게 한 5번, 6번 누적이 되니까 또 이렇게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소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스마트 블록도 노메세드님하고 코칭하면서 보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찾아준 것도 좋았던 것 같고 스마트 블록에 노출을 시키려고 키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스마트 블록은 좀 더 집중도가 높아야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저것 그 제목에 이것저것을 넣으면 더 노출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그거를 이제 계속 또 서브 키워드도 넣어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또 다시 시도를 네. 구독자들이 시도를 막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뭐 끊임없는 연구? 이걸 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튼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을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안 상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야. 다시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다시 되었다? 네, 전 그렇습니다. 아무튼 같이 함께하게 돼서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블로그 저도 제가 하면서 그런 부분들 초기에 엄청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제가 특허를 막
읽어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네이버에서 공개되어 있는 공개 특허들을. 그 이유가 진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허가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걸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읽어본 거거든요. 다 찾아가지고 특허청 거의 키프리스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막 네이버 특허 막 이런 거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읽어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개념이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근데 또 누군가가 저한테 너 블로그에 대해서 다 알아? 물어보면은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를 완벽하게 안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가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또 자기의 관이 정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코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1대1 코칭을 하면서 제가 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의 그 가정과 검증들이 그 맞구나, 나의 이론이 맞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개별적으로 적용해지는 요소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신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지금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 블록도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다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또 분명히 그 편집장 마녀님만의 뭔가 스킬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 쓴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뭐 분석한다던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어떤 글인지를 그 이론으로 아는 것과 그 느낌으로 아는 것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쓸 때 항상 제 생각을 많이 중간중간에 껴 넣어요. 정보성 글을 쓰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사람들이 읽기 쉽게 쓰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런 멘트들을 중간중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더 잘 알아가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제가 순위를 매겼어요. 순위를 4개를 가지고 매겼는데, 글 작성 개수,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글 작성 개수, 이웃수 증감, 블랙키 순위, 방문자 수를 4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1등한 사람이 이겁니다.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모별님이 제일 많이 썼어요. 53개로 글을. 그러면은 1등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1점부터 이렇게 쭉 부여를 했어요, 제가. 상계마미님이 49개를 써가지고 글 작성에서는 2등이에요. 습관의님이 46개를 써가지고 3등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쭉 매겼고요. 이웃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로 안 보고 증감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왜냐면 본인이 투자한 시간만큼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웃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쭉 보니, 습관의님이 1638명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크리스탈님이 1472명, 편의점마님이 1239명으로 이렇게 1, 2, 3등이 이렇게 됐고요. 블랙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진짜 좀 불공평하다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냐면 순위가 낮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폭을 크게 이제 점프를 하시니까. 근데 스카네임님이 예를 들면 10배 정도 증가하셔가지고 1등이셨고, 쿠어스님이 7배 정도에서 2등, 그리고 모모별님이 3등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어요, 증가율을. 그래서 쿠어스님이 이제 이것도 처음에 방문자 수가 적었던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건데, 쿠어스님 114명에서 413명으로 262%, 그다음에 습관님이 226, 나봄님이 203%.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합산을 해서 합계가 가장 적으신 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1, 2, 3등을 제가 정했는데요. 네. 일단 2등, 공동 2등이 나왔습니다. 공동 2등. 공동 2등이 쿠어스님이랑 모모별님이 두 분이 공동 2등이 나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등은 예상하셨다시피 습관의님이 네,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2등이 나와가지고 원래 5만원, 3만원, 2만원인데, 그 습관님은 5만원 환급해드리고 모모별님이랑 쿠어스님한테는 각각 2.5만원씩 환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가 좀 있어야, 이벤트가 있어야 조금 더 이제 또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거라서
이게 또 다른 분들이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커리큘럼에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상계맘이 마이크 켜셨는데, 환급, 마이크 켰다가 강아지가 울어갖고 아, 다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30일 동안 일일 포스팅은 뭐뭐 할까요? 이게 옛날에 우리 스펀지 아시나요?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 여기 다 나이대가 있으셔가지고, 이거 신뢰가 되는 말인가? 네, 스펀지 옛날 프로그램 뭐 하면 30일 동안 일일 포스팅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 30일 동안 일일 포스팅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아니 어렵구나 어려운데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웃 추가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30일 동안 기억하시나요? 30일 동안 100명, 아까 우리 300명, 1등 하셨던 분이 몇 3,000명? 명이 늘어났을까요? 100명, 3,000명. 1638명이었습니다. 이웃추가 1638명 가능하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2기에서 아니 4기 이번에 습관님이 이만큼 늘어났었고 3기에서는 18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3기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꾸준히만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생각 2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은 있죠. 이웃이 뭐 이게 찐 이웃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를 채우는 형태의 이웃이라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웃은 도움이 된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당연히 낫다라는 관점에서 네,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30일 동안 일일 포스팅을 하면 이건 아까 쿠어스님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블랙키위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등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일일 포스팅을 하면 그게 이제 내용이 엄청 이렇게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글을 충분히 쓴다면 14만 등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뭐, 네, 블랙키위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의 지표로서의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일일 포스팅을 해도 뭐가 차이가 날까요? 모두가 똑같이 일일 포스팅을 해도 방문자 수가 차이가 납니다. 방문자 수는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가 있을 수 있고요. 주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상경민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다시 거꾸로 회귀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원래 이런 부분이 내가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주제가 맞는가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방문자 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지 놓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해 보자는 관점입니다. 방문자 수는. 그리고 순위는 가장 빨리 오른다. 이거는 순위가 낮을 때 가장 빨리 오른다는 농담이고요. 이거는 글을 많이 쓰면 순위는 빨리 오른다거든요. 글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작이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글을 예를 들면 글 한 개를 3시간에 쓰는 것보다 글 2개를 1시간 반씩 해가지고 2개를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것이 한 개의 글을 정성 들여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모별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꾸준히 하는 거요. 네, 네, 꾸준히. 맞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러닝메이트가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생각이시니까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마 다들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큰 걱정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소감은 이제 뭐 아까 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별도로 따로 듣는 시간은 가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여가지고 마지막에 몇 가지만 좀 이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나를 알아가는 것부터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이 순서를 거치면 된다라고 늘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블로그를 내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라고 그 자만에 빠지는 순간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블로그에 대해서 잘 알지. 블로그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수치와 데이터들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많고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내가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더 알아가야 할 것도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더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 알았던 지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내 블로그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한 달 동안 집중했으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그 다른 분들의 1대1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분들의 블로그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글의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이고요. 지금 글자 수는 몇 글자 정도를 쓰고 계시고요. 키워드는 몇 번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을 남이 얘기해 주는 거는 남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자기가 직접 분석해 보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게 모른다는 사실을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모르는지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모르지?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블로그에 대해서 뭘 모르지? 내 블로그 주제는 내가 명확한가? 아니면 내가 글은 키워드를 제목은 잘 짓고 있는가? 키워드는 내가 잘 선택하고 있나? 글자 수는 충분히 쓰고 있나? 이미지는 중복 위험 없이 잘 쓰고 있나? 키워드는 본문에 잘 반영하고 있나? 링크는 적절히 사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스캔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지를 이제 계속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이제 식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문제라고 진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너무 적구나. 그러면 좀 글자 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스스로 해봤으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남이 알려주는 거랑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랑은 이 학습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거를 전체를 해보고 내가 내 글자 수도 분석을 해보고 상위 노출 어떻게 되는지도 평가를 해보고 뭐 유입도 평가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봐야 이제 그 감을 더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내가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뭐 멘토한테 뭐 이런 부분들이 내 블로그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좀 그 조언을 들어가지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의 블로그를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은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사실 뭐 꼭 블로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자 지금 막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항상 게을러지고요. 게을러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 자꾸 의심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야, 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아마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 진정한 메타인지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로그를 내가 진짜로 왜 하고 싶은지. 블로그 나 왜 하고 싶지? 블로그가 내가
블로그는 근데 수단이잖아요. 수단.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블로그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 1년 넘게,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탐색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관점이고 강연을 하고 싶은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그 사람한테 좋은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그럼 강연 같은 게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강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이후에 진행을 할 생각인데 블로그도 이제 그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강연을 하려면 내 강연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연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네. 그럼 사람을 모아야 되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되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사람을 모으는 게 내 블로그를 통해서 일단 내 글을 읽어주는 이웃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나는구나. 내가 나중에 유튜브를 하면 구독자가 늘어나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게 할 건데?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아니, 저기 뭐, 길바닥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성한 게 없는데 제가 뭐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듣겠어요? 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다 뻔한 말 하네. 이런 식으로밖에 듣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한 성과를 달성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도 하는 목적은 그런 것과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또 이게 돈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환되면서 반복되면서 돈도 벌고 사람도 벌고 이 과정이 이제 계속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그런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는 오늘 블로그를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성과를 달성해야 되니까 나는 글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써야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글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의 이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진정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결정을 하고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가지고 주제 넘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아마도 고민을 진짜 심도 깊게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마지막에 포함하게 됐고 이걸 이야기 드린 이유는 꾸준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그 본질적인 목적이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습관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의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화는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돈이 벌리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익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요.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은 부동산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기록도 하고 공부의 효과도 높이면서 나중에는 수익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맞죠, 습관님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꼭 저는 그냥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지만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평균이 높아졌냐라는 아까 상경아미님이 또 평균을 깎아먹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명 있죠. 5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러닝메이트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여기였으면은 가장 퍼펙트한데 사실 우리가 여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으면은 우리보다 이렇게 평균 낮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었을지언정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위치까지 저는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나보다 약간 평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람과의 시간, 그 보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의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의 평균을 높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저도 이제 스스로 약간 발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모두의 평균이 조금씩은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어떤 부분에서라도 그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반대로 내가 배우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으로 바꾸면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여가지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모두의 평균이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 이건 마지막 이제 공지 같은 건데요. 이거는 가능하시다면은 뭐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후기를 블로그에 하나 작성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쓰고 싶으시면 쓰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쓰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좋았던 점을 뭐 제가 당연히 뭐 나쁜 점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좋았던 점은 뭐 알아서 쓰시고요. 근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사실 보완이 필요한 점을 꼭 듣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들어야 이게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하나의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한테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기에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러닝메이트를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좋지 않았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혹시 같이 적어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후기들은 사실 제가 곧 5기를 또 모집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쓰긴 쓸 건데, 쓰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후기들을 뭐 좋았던 부분들만 이렇게 오픈을 할 건 아니고요. 그냥 후기들 그대로 다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보완된 부분들을 또 발전시켜서 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라는 모습을 저는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 프로그램의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좀 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것들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채팅방은 사라집니다. 이제 채팅방은 운영을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기만을 위한 채팅방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넘어오시면 그쪽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좀 거기에 이제 3기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1기나 2기 때부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통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할 때도 그 블로그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뭐 관련된 소식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아니면 본인의 그 포스팅도 뭐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여기에 사실 모모별님이랑 편집장관님은 그 채팅방에도 지금 현재 계시고 크리스탈님도 계시고 쿠어스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또 계시는데 상경화면님이나 지금 습관님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그쪽 방으로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워낙 또 디지털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강요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시면 들어오시고 아니면은 현재 그냥 이렇게 해도 뭐 1대1 채팅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는 인연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의 5주죠. 5주의 긴 여정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음. 이번에 미라클 모닝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아침마다 상계마미님의 이 만남을 가지고 나봄님이랑도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매일 아침 좋은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도 사실 그냥 5분 사실 얼굴 비추는 거잖아요. 5분 간략하게 5분도 한 3분? 2분 3분 정도 얼굴 비추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약간 그 힘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 더 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격식을 차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사실 지난번에 할 때 맥주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맥주 해가지고 맥주 앞에 놓고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좀 딱딱한가요?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얘기를 진작 하셨어야죠. 나요? 아우, 아쉬워. 네. 네. 그러니까요. 여기 대부분 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던데 편정원님도 수도권이고 석관님도 수도권이신가요? 네, 저 일산이에요. 편정원님도 일산 근처 아니셨나요? 네, 비슷해요. 전 고양시. 같은 고양시예요. 아, 네. 커피 한잔 한길마미님은 하시죠. 어디 쪽이세요? 네, 여기 커피 유엔 한잔 수지요. 합시다. 수지? 멀다. 네. 일단 진짜 수도권 쪽이시네요. 모호별님은 춘천이시고 네, 춘천. 네. 저는 와, 춘천. 대부분 수도권에 계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어떻게 네.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은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그런 것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카페 가요, 카페. 카페 또 네. 공간 탐방 하시려고요. 네. 서울역에서 만나면 되겠네. 서울역이요? 서울역. 서울역도 괜찮네요. 만리단길 괜찮던데 지난번에 저 가봤는데 만리단길 서울역 괜찮아요.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저번에 저희 네. 그 전자책 쓰는 얘기 네네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거를 지금 뭐 고민을 일단 해봐야 되는데 이걸 음, 사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별도로 하진 않더라도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2권 정도를 썼으니 뭐 간략하게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모임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전자책 한 권씩을 꼭 내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5기를 바로 일주일 후에 운영할 예정인데 일주일 동안 모집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할 예정인데 그거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저는 가려고 하는 거죠. 투트랙으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월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도 5기 그러니까 한 11월 셋째 주 지금 둘째 주니까 넷째 주? 부담은 갖지 마시고. 네. 부담은 너무 없어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전자책은 사실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부담 가질 걸 저도 쓰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집단의 힘을 믿기 때문에 같이 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하는 거여가지고 저도 이제 쓸 것들이 막 있으니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만들면 쓰게 되니까 21일에서 25일 아무튼 그 넷째 주 정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좀 모집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비용은 없는 상태로 그대로 해서 쭉 그냥 한번 재미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넷째 주 정하죠. 또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해버려야 돼요. 넷째 주 11월 넷째 주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아무튼 뭐 공지를 띄우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 써보자고요. 3기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전자책 쓰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셨거든요. 또 실명을 밝히면 안 되거나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전자책을 이렇게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크몽에 이제 상품을 등록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등록하면서에 생기는 마찰 요소나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판매하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같이 진행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11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음. 네, 또 이야기 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줌 미팅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앞으로는 힘들어지겠네요. 뭐 또 기회가 되면 당연히 또 뵙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은 또 편하게 주무시고, 그 블럼의 사기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도 블로그의 무궁한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